잠시 멈춰 서서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노력이 아니며 운도 지능도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인구의 단 1%만이 감히 그것을 적용할 용기를 내는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이 1%의 사람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돈을 지배하고 있죠. 자, 솔직히 말해보세요. 돈 버는 법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몇 달 만에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운도 아니었고 누군가 제게 기회를 열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아이디어였죠. 모든 것이 시작된 정확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위도 계획도 돈도 없었죠.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고 더 열심히 일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세상은 저를 더 밀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제게 나폴론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라는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다른 수많은 것들처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저를 멈춰 세우고 그 책장을 펼치게 만들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 삶을 바꾼 것이 책 그 자체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책을 읽은 후 제 안에서 피어난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아이디어가 저를 강타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고 또 읽으며 진정으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겪던 가난이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진 아이디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결코 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저 스스로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느냐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속의 이미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마음속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행기, 컴퓨터, 전구, 마천루, 이 모든 것은 누군가 감히 다르게 생각하면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내가 똑같이 하는 것을 막고 있는가? 그리고 답은 간단했습니다. 저 자신의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다고 말할 때 정말 그랬습니다. 그 책을 읽은 후 제 첫 일은 한 달에 3만 원을 받고 사무실 바닥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3만 원. 저는 비웃을 수도 있었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이것이 씨앗이다. 그리고 저는 그 씨앗을 마치 13억 원짜리 씨앗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궁전의 대리석을 닦는 것처럼 그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제게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저는 그것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순한 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하고 또 다른 고객을 소개하면서 저는 곧 여러 도시에서 사무실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으로 시작했던 일이 연간 1억 3천만 원 이상을 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제가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제가 더 똑똑해지지도 학교로 돌아가지도 아무것도 물려받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의 아이디어를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간 강력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쩌면 사업을 시작하거나 책을 쓰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 아이디어를 포기했죠. 아마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거나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여겼을 겁니다.
누군가 그것으로는 돈을 벌 수 없어라고 말했고 여러분은 그 말을 몇 번이나 믿었나요? 시간이 없다고 혹은 너무 늦었다고 스스로를 몇 번이나 설득했습니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부족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의 부족 때문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꿈틀대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결정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이 길을 잃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시작하기를 기다리지만 비밀은 그 반대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길은 여러분이 나아가는 동안 스스로 드러납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죠. 하지만 제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계속 살아있게 한다면 그것이 저를 결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씨앗과 같으니까요. 거창하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과 집중, 그리고 행동으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의심이 더 큰 소리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신중함으로 위장하는 데 탁월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행동하기로 결정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잠시 역사 속 위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 누구도 모든 것이 주어져서 시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차고에서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텔레비전에서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죠.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아이디어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때까지 보호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보세요. 너무 거창하다는 이유로 아이디어를 얼마나 여러 번 묻어버렸습니까? 충분한 자원, 인맥, 시간, 지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것은 이러한 변명들이 단지 위장된 두려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같은 자리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저는 승리하는 사람과 꿈만 꾸는 사람의 차이가 간단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승자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듭니다. 그들은 쓰고 시각화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만간 우주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생기고 적절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길이 열립니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아이디어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비결은 확실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확신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세상에 내놓기를 두려워했던 그 아이디어를 적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며 수년 동안 간직해왔던 그것을요. 자세히 적어보세요. 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세요. 숨을 들이쉬듯 느껴보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확히 그렇게 시작되었으니까요. 누군가가 꿈의 첫 단계를 적을 용기를 가짐으로써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변할 것입니다. 자꾸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주기의 시작입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풍요의 원료입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과 현실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힘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면 그것은 번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꿈만 꾸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에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아이디어뿐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거짓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심오하고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마치 절대적인 진실처럼 느껴지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성공하려면 가장 똑똑하고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한계까지 열심히 일해야 하며 언젠가 그 노력이 보상받기를 바라야 한다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가장 잔인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하다고 믿게 만들고 평생을 부족함을 느끼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공이 지능의 문제라고 믿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주의 깊은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저를 완전히 사로잡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최고의 대학에서 교육받고 비범한 지적 능력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빚에 허덕이고 싫어하는 일을 하며 좌절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사람들이 풍요와 번영, 그리고 자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를 깊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공이 지능에 달려 있다면 왜 그렇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불행하고 돈 없이 살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과 감정적으로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지만 두려움, 불안, 부족함 속에서 계속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갇히게 만듭니다. 주파수를 바꾸지 않고 다른 라디오 방송국을 들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번영을 원할지 모르지만 부족함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한계의 잡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면에 걸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문제에 반응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구의 99%가 빠져 사는 함정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일에 대해 불평하고 돈 부족을 한탄하며 성공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결국 이 순환을 반복합니다. 마치 모두가 같은 대본을 반복하고 그것을 평범한 삶이라고 부르는 집단 최면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최면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현실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주변 세상도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자원이 없어도 일어서서 부를 창출하고 자유를 얻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무언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관찰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중 얼마가 돈에 대한 생각의 결과입니까? 조금이라도 가지려면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번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이 같은 믿음이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들이 지금 당신의 현실을 정확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학은 이미 뇌가 실제 경험과 상상 속 경험에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곧 당신이 감정과 확신을 담아 마음속으로 그리는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대한 명령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를 뿐이죠. 그러니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난 할 수 없어 이건 어려워 또는 난 절대 넉넉한 돈을 가질 수 없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를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들을 확증하는 상황과 사람, 기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당신이 설치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듯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주입한 믿음대로 작동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나요? 부족함과 두려움, 한계의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풍요와 자신감, 창조의 프로그램인가요? 재설정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그저 관찰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이미 악순환을 끊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멈춰 서서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지? 라고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한계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 한계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시작됩니다. 내 삶의 상당 기간 동안 나는 성공이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정체된 차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그들이 마음속에 키우는 생각의 종류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죠. 당신은 성공이 운이나 지능 또는 초인적인 노력의 문제라고 계속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진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은 자신이 유능하다고 믿는 마음의 결과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이죠. 당신은 물려받은 믿음들을 계속 반복하며 예측 가능하고 제한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 현실의 의식적인 창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으로부터 당신을 갈라놓는 것은 지능의 부족도 기회의 부족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직 의문조차 제기되지 않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성공에 대해, 돈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내가 믿고 있는 것 중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을 해방시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바뀐 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커다란 강당 맨 뒤편에 앉아 빌 코프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무대 위에서 간견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는 사람들의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앉아있던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말할 수 있다면, 저런 자신감이 있다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질 텐데. 하지만 내가 실제로 느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깊고 거의 마비시키는 듯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스워 보일까 하는 두려움, 내가 진정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동료들을, 상사들을 기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옷을 입었으며 그들이 안전하다고 부르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나를 만들어낸 것처럼 인정으로 만들어진 가면을 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만족시키려 할수록 나는 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비리 간견을 하던 중 잠시 멈춰 서서 청중을 바라보며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와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나 자신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의 총합에 불과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살았지 진정성 있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숨은 쉬겠지만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견이 끝났을 때 나는 그 강당을 변화된 사람으로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내가 진정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정은 단순해 보였지만 내 삶에서 가장 힘든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비난, 농담, 비교를 직면해야 합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리고 거부당할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공개적으로 연설하기로 결심했던 첫 번째 순간을 기억합니다.
너무 떨려서 손에 든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말은 떨리고 목소리는 흔들렸으며 머릿속에는 온통 그들이 나를 판단하고 있어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계속해. 그때 나는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할 때조차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행동할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그 영향력을 잃어갔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나는 조금씩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이상하다고,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오직 지금에서야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가짜 모습에 익숙해져 있고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이 가장하는 것을 멈추면 진정한 인연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작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목받는 것을 피했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피했으며 큰 꿈을 꾸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나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숨으면 세상은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숨어있는 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진정성에 반응합니다.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은 강력한 행위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 애쓰는 것을 멈출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삶이 당신에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기회와 진정한 인연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마침내 당신이 진실의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에너지는 밀어내지만 진정성의 에너지는 끌어당깁니다. 나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배웠습니다. 초반에는 간견을 시작할 때 다른 위대한 연사들을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식, 어조, 쉼, 심지어 몸짓까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듣기는 했지만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뭔가 빠져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빠져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모방을 멈추고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말로, 나만의 감정을 담아 이야기하기 시작한 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청중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진정성이 어떤 기술보다도 더 큰 공명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 똑같은 패턴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전문가, 이상적인 배우자, 완벽한 자녀, 모범적인 직원처럼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틀에 맞추려고 애쓰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뭔가 빠져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 공허함은 당신 자신의 부재입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동안 당신 자신의 영혼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렸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미쳤다고 불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몇 번이나 멈췄습니까? 남들과 달라 보이지 않기 위해 당신의 꿈을 몇 번이나 위장했습니까? 이것은 대가를 치릅니다. 값비싼 대가 말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부인할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빛을 조금씩 더 약하게 만듭니다.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나 자신일 때 충분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를 믿으세요. 당신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면 없이, 두려움 없이, 변명 없이 당신 자신이 되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유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당신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할 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완벽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진정성에 반응합니다. 대본 없이, 리허설 없이 그저 진심을 다해 말하려는 의도만으로 무대에 올랐던 첫 번째 순간을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나는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된 무언가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마쳤을 때 청중은 기립했습니다. 웅변술 때문도 훌륭한 연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에서 우러나온 것을 알아봅니다. 오늘날 나는 내 삶의 가장 위대한 성공이 내가 벌었던 돈도, 출판한 책들도, 꽉 찬 강연들도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일 때 어떤 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당신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당신은 세상이 만들어낸 당신의 모습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직 자유로워질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당신의 진실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느끼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며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용기를 내세요. 궁극적으로 판단받을까 하는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못했던 후회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영원히 지속됩니다. 자유를 선택하세요. 진실을 선택하세요.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니까요. 오랫동안 나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무언가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는데 쇠창살이나 벽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의심은 내가 겪어본 가장 잔인한 간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자격이 없다고, 시도하기 전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준비되면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날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이 정말 중요한 일을 미루게 할 논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무언가를 시도하지 못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미뤄두었습니까? 자신을 의심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이것을 되돌아보세요. 의심에 흔들릴 때마다 당신은 성장을 가로막는 바로 그 적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됩니다. 의심은 도둑입니다. 당신의 꿈을, 기회를, 그리고 자유를 훔쳐가지요. 하지만 여느 도둑처럼 당신이 문을 열어줄 때에만 침투합니다. 가장 나쁜 점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속삭이기에 아주 쉽게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만약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이 질문들은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들려서 당신은 그것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의심은 당신이 시도조차 해보기 전에 포기하도록 만들지요. 하지만 저는 강력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을 마비시키는 바로 그 질문들이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만약 잘못되면 어쩌지?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 잘 된다면?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 더 강해질 수 있는 무언가를 배운다면? 만약 남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시도할 용기를 준다면? 질문을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제 삶의 어느 시점에 저는 개인적인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미루고 있던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7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반드시 해야 했지만 늘 피해왔던 대화였습니다. 첫째 날, 저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생각만 해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하지만 셋째 날,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불편함이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징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맞서 그 대화를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키워왔던 두려움이 실제 장애물보다 무한히 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려움은 상상 속에서 자라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시나리오를 만들고 최악을 상상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실패를 연습합니다. 마음이 무언가를 만들어낼수록 몸은 마비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행동하기로 결심하면 그 괴물이 단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멀리서 바라봤기 때문에 크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변화를 가져올 도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던 일을 하나 선택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 기회를 요청하는 것,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영상을 촬영하는 것, 당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그 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행동할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나태함에 의해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경험과 삶에서 배운 진실이 있습니다. 의심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따라다니며 귀에 속삭이고 당신을 멈추게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점점 더 약해질 것이고 어느 날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동은 의심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위해 어떤 보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첫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것은 또한 모든 것을 바꾸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당신은 결코 100%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시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고 물어보세요. 최근 몇 달 동안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적어보세요. 그 목록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그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이 추구하는 자유로부터 당신을 갈라놓는 것들이라는 것을요. 의심은 당신이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안전은 환상입니다. 진정한 삶은 당신의 안전지대 밖에서 펼쳐집니다. 그곳에 발견과 기회, 그리고 성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항상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자신감을 훔치는 도둑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것은 이미 당신의 너무 많은 시간을 훔쳐갔습니다. 행동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두려움은 미리 사라지지 않고 이를 겪은 후에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한 후에, 그것에 맞선 후에, 그리고 당신이 언제든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말입니다. 비밀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떨릴지라도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두려움으로 향하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의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들은 모든 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실로 귀결됩니다. 당신이 단순히 반응하는 대신 무언가를 창조하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좌우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을 가르는 것은 바로 이 고요하고 내밀하며 확고한 결정입니다. 주변의 어떤 것도 먼저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변하면 그제야 세상이 반응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새로운 주파수의 시작이며 당신 의식의 새로운 수준으로 나아가라는 부름입니다.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은 당신을 이 여정의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지금보다 1%더 나은 당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지혜의 진화를 향한 한 걸음이지요.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의 한 구간을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훨씬 더 명확해질 테니까요.